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대한민국 밀덕계를 핫하게 달궜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임진 의원이 이지스함을 만들 1조 원이라는 예산으로 참수리고속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에 대해서 되게 감론을박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든 무기체계는 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 필요한 무기체계들입니다. 이지스함은 이지스함의 목적이 있는 거고 참수리고속정은 참수리고속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돈씨 같은 이야기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에너지 낭비고요. 근데 그때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지스함이 참수리고속정과 다이를 깬다면 과연 이지스함은 참수리고속정을 몇 척을 깰 수 있을까요? 일단 이지스함으로는 대한민국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급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참수리고속정은 40mm 단장기관 포함물과 20mm C발칸 두문을 장착한 150톤짜리 쪼매난 고속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사거리 5km짜리 미스트랄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장비가 되었죠. 자세한 사항은 참수리고속정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어느 날 정조대왕함에 숫자 불명의 대량의 참수리고속정들이 수평선 너머로 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조대왕함에 탑재가 된 8발의 사거리 180km짜리 대한미사일인 해성대한미사일이 불을 뿜습니다. 탄두량이 230kg에 달하는 해성미사일을 갖다가 참수리가 맞고 버틸 리가 없죠. 명중률을 보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80%라도 쳐도 8발 중에서 6발은 명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참수리 6척이 나가리 당합니다. 대한미사일이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땡 아니냐? 아닙니다. 장비된 40여 발의 SM2 내지는 SM6 함대 방공 미사일도 역시 대함 공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SM6 함대 방공 미사일을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60kg짜리 탄두량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SM2나 SM6는 소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명중률을 보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60%라고 치면은 수평선상에서 추가로 24척의 참수리가 용공으로 가버립니다. 왜 명중률을 60%라고 판단했냐면은 일단 SM2 같은 경우에는 중간유도 수단이 단방향 데이터 링크 방식인데 이 미사일 지령 수신기에 결함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불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60%로 쳤습니다. 여기에 와일드캣 대자매기도 2대 합세합니다. 한 대당 4대의 스파이크 앤로스 대전차 미사일을 장비하고 날아오를 수 있죠.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은 가시선 밖의 표적도 공격이 가능한 앤로스 미사일입니다. 한마디로 사수는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 앞에 달린 시커를 통해서 본 영상을 갖다가 스트리밍 받아가지고 요 놈이 나쁜 놈이다 지정해주면은 미사일이 거기로 가서 때려 맞는 식이죠. 사거리도 무려 25km나 나와줍니다. 아무리 참소리에 미스트랄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있다고 해도 그 사거리 밖에서 참소리를 농락할 수가 있죠. 당연히 와일드캣이 4발의 스파이크 미사일을 다 쏘면은 다시 복귀해가지고 스파이크 미사일을 장전하고 날아오르고를 반복할 텐데요. 공개되지 않은 와일드캣의 스파이크 앤로스 예비탄 수량까지 언급하면은 저는 코렁탕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예비탄까지 다 쏟아붓는다는 가정하에 12척의 참수리를 갖다가 골로 보낼 수가 있다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자매기들은 이런 대전차 미사일들이 동나면은 청상호 경월에 2발씩을 달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청상호 경월에는 음향유도 방식이고 주로 잠수함들을 상대하려고 나온 물건인데요. 최고 속도가 45노트이기 때문에 최대 37노트로 추진이 가능한 참수리에 가가지고 때려 맞출 수 있습니다. 324mm의 구경을 가지고 있고 잠수함의 격벽에다가 큰 구멍을 뚫기 위해서 성형자격탄을 장비해가지고 무려 관통력이 1500mm나 나오죠. 그러니까 명중만 된다면 300mm짜리 파공이 뚫린다는 얘기니까 참수리는 한 방에 무력화가 가능하죠. 다만 참수리 같은 날렵한 기동을 하는 물건은 쉽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참수리가 요즘 들어서는 노후화랑 혹사로 인해서 T 이상만 속도를 올려도 엔진이 퍼져버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조대왕함도 최신함이니만큼 이 영상에서는 모두가 신조함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니까 이 점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2척의 참수리가 또다시 요단강을 건넙니다. 참수리가 전속력으로 따라오면은 정조대왕함이 금방 따라잡히지 않겠냐고요? 정조대왕급도 30노트는 나옵니다. 즉 시간당 12km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좁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와일드캣이 급유받고 청상호 경월에 장착하고 계속해서 교대로 날아오르면서 참수리대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식이죠. 자, 이제 수량불명의 참수리대가 30km 안쪽으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렇다면 8발의 홍상어 대잠 로켓이 불을 뿜습니다. 홍상어는 탄두부에 청상어 경월에를 갖다가 장착한 대잠 로켓인데요. 다만 참수리들이 최고 속도로 이동한다면 로켓이 실제 착탄을 했을 때 오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명중률은 보수적으로 50%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4척의 참수리가 용왕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걸 뚫고 접근하는 참수리들한테는 20km 거리부터 해공, 대공 미사일들이 날아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공은 계함방공 미사일입니다. 근접거리에서 대공 방어를 해주는 그런 미사일이죠. 미사일의 기동성도 좋고 실커도 듀얼 실커라 가지고 상당히 고급 미사일인데요. KVLS-1에서는 한 셀당 4발씩 쿼드백으로 장비가 되니까 정조대항함에서는 총 32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탄두가 비록 대공 표적을 잡는 폭풍 파편 탄두지만 탄두 중량이 무려 g이나 되니까 참수리 고속정 정도는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중률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80% 정도라고 치면은 25척의 참수리가 용왕님께 또 내려보냅니다. 한 놈 갑니다. 이걸 뚫고 접근하는 참수리 고속정들한테 거리 10km를 전후로 정조대왕급의 MK45 모드4 127mm 한 포가 불을 뿜습니다. 물론 이 한 포는 최대 사거리가 37km라서 그 전부터 사격이 가능하긴 한데요. 레이더 관제 사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명중탄을 내는 건 가능하겠지만 거리가 멀고 참수리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10km 전후로 사격을 시작해야만 효과가 최적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격 훈련도 이 정도 거리에 있는 표적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한국해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될 정도로 포술에 진심인 그런 해군이어가지고 빠르게 기동하는 참수리에게 이 정도 거리에서도 소나기처럼 명중탄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림팩 가가지고 탑건도 많이 차지했고요. 그래도 유도 미사일이 아니라 포탄이니만큼 명중률을 50%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27mm 포탄 6발 정도면은 참수리 정도 되는 체급의 전투함한테는 치명상이 가해지므로 700여 발의 장탄수 중에서 350발이 명중한다는 가정하에 총 58척의 참수리를 참교육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조대왕급에는 3연장 경어리 튜브 2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소소하게 참수리 고속정 4척이 1500mm짜리 메탈제트에 부학쇼를 당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살아남은 운 좋은 참수리들이 5km 안쪽까지 접근해가지고 정조대왕함을 미스트랄 대공미사일 사거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미스트랄의 탄두 중량이 3kg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마저도 항공기나 잡으라고 만든 폭풍 파편 탄두입니다. 아예 탄두 중량이 무거우면 탄두 중량 빨로 이제 화력발로 쏴볼 수가 있겠는데 3kg는 좀... 게다가 상대방은 데미지 컨트롤 능력이 좋은 12,000톤급의 방공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고요. 물론 이게 열추적 미사일인 만큼 미사일이 주로 정조대왕함의 가스터빈 배기열이 나오는 연돌로 돌입하기 때문에 기동 능력을 상실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수리 한 척당 미스트랄 예비탄을 갖다가 밖에 탑재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한계가 명확하죠. 결국 확실하게 정조대왕함을 격침시키려고 40mm 기관포와 20mm C발칸 사거리 넣기 위해서 참수리 고속정들이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항의 여지를 꺾기 위해서 20mm 펠렁스 시우스도 파괴시켰죠. 그리고 무장 해제된 정조대왕함 주변에서 하루 종일 기관포탄을 난사해댔고 결국 정조대왕함은 침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정조대왕함이 떠있으면서 정조대왕함은 아주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결과로는 정조대왕함 한 척을 격침시키는 대가로 참수리 고속정 145척이 격침되었습니다. 가격 교환비는 정조대왕급 1조 3천억 원대, 참수리 고속정 2조 9천억 원으로 참수리 고속정이 2.2배 정도 손해고요. 병력 교환비는 정조대왕급 250명대, 참수리 고속정 4,350명으로 참수리 고속정 쪽이 17.4배라는 압도적인 쌉손해입니다.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이 이지스함을 격침시키려면 최소 150여 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승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정조대왕함이 가지고 있는 현무3 함대지 미사일이나 전술함대지 미사일을 갖다가 포함시키지 않은 건데요. 이것들은 대지 타격이 특화가 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동 표적은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한 유도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